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약속을 한 거고 한번 바빠서 못한다 라고 정해져 버리면 룰을 깨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한 번은 하루에 1시간씩은 방송을 해야겠다. 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6시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아침부터 페이스북 메시저요? 제가 다 보는데 예. 예, 이따 녹화하러 가야 돼요. 예, 녹화도 하러 가야 되고 오늘은 사실 오전부터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가 있었고 또 오후에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또 있었고 그 전에 아침에는 오마이뉴스의 팟짱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오마이뉴스 팟짱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났다가 이 부산은 진보다님 그 망부님 드릴 추천 안하고 저한테 추천하시는 거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송국마다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망부님도 추천하시고 저한테도 추천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한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의 방송에 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장윤선의 팟짱에서는 임태훈 소장과 함께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의 그 퀴어 문화 축제, LGBT 축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죠. 요즘 가장 저희 이제 장윤선의 팟짱의 그 주제가 인권의 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권의 정치에서 이번 주의 인권은 유승민 원내대표 인권을 좀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그 얘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퀴어 축제하고 유승민의 인권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대통령의 인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유승민 대표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아서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 대통령의 인권, 청와대의 인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오늘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6시고요. 8시에 홍대 앞에 있는 안가라고 하는 식당 그 방송국에서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이 두 번째 방송이 있습니다. 사실 첫 방송밖에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 방송도 즐겁고 재밌게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그 생방송은 뭐죠? 공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방송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공간에서 그게 약간 식당 같은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어서 안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음식도 드실 수 있고요. 술도 이렇게 드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술 한잔 하시면서 저희가 방송 녹음하는 거 그것은 편집되지 않은 생방송이 그대로 다 공개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얘기하시고 또 저희가 방송 끝나면 같이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도 나누기도 하고 뭐 하니까 편하게 저뿐만 아니라 진성준 의원이나 아니면 진선미 의원님이나 그리고 EJ 이 작가 같이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나가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가 나타를 통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미진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송화면 상단에 제가 광고 글을 하나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송 시작할 때 방송을 어떻게 시작하겠다 혹은 어떤 주제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는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단톡방은 신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오전까지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한 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 오후에 그 톡을 보내주신 분들은 아직 방에다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거나 혹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은 제가 아직 그 방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에 만들어질 테니까 미리 혹시 방송 보시고 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가 민주레터입니다. MINJULETTER 민주레터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이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없어요. 오늘은 초대 손님이 없고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예. 오늘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좀 나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면, 청소년도 뭐 가능합니다. 이게 뭐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린희님 청소년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가능합니다. 알려주시고요.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걸 0608님 좋은 말 쓰셨어요. 잘생기셨네요. 그런 말은 좀 크게 써주세요. 예. 여튼 돌아와서 법안이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떤 법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뭐 입법 로비라고 하는 말들이 유행처럼 떠돌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입법은 기본적으로 뭐 돈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입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듣고 그것을 해결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방송에서는 타 BJ를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크게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송을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홍보하셔도 되고요. 또 더 좋은 방송 있으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알려주시는 것도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어떤 그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법안을 만들려면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법 조문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 조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걸 하려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국회 안에 예산정책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관련한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를 예산정책처가 한번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입법을 내기 전에 조사를 의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안을 성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 조항을,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방송을 하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뭐 어떤 선거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떤 법 조항에 몇 조 몇 항에다가 어떤 문구로 끼워 넣어야 할지라고 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대행해주는 역할이 법제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뭐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법 조문이 성안이 되죠. 그래서 물론 이 절차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래 원했던 입법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수십 번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런 법안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성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법 조항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면 지금 이 법은 김태년 의원이 저희 방으로 보내온 법인데 이렇게 공동발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라고 하는 것을 전체 의원에게 배부합니다. 그래서 왜 배부를 하냐면 국회법상 법안을 혼자 생각했다고 전부 다 법안이 발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되려면 10명의 국회의원이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명 이상의 의원의 도장을 받으면 국회에다가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되면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하는 공식 용어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의가 되면 어떻게 심의 절차가 있느냐. 이번에 뭐 대통령이 아주 쉽게 법안이 뭐 날치기 된 것처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안들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국방위원회에 있으니까 국방부와 관련한 뭐 군형법을 개정했다. 군형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10명의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동의 도장을 받아서 공동 발의를 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하는 국방위원회 여야의 전체 모든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전체 회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안건 중에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논의의 필요성조차 없는 법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안이 있으면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 법안과 관련한 논의만 따로 할 수 있는 소위원회가 국방위원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가지 축조심사를 비롯한 심의를 하도록 되죠. 그게 오랜 기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은 시간 한 조문 한 조문을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오전에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면 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원회는 전원 합의제입니다. 다수결로 그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전체가 다 동의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소위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이 여야의 소위위원들이 동의하는 법안, 그래서 이 법안이 이거는 이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됐다라고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걸 다시 아까 처음에 보내졌던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왜냐하면 국방위원회 안에서도 저희가 국방위원회가 여야 하면 한 17명 정도 의원이신데 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7명 정도의 분들도 법안과 관련한 입장과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동의됐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다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라오면 법안소에 참여했던 의원이든 혹은 법안소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의원이든지 간에 이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도 통과가 돼야 여기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법안이 있고 법안소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법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지면 그래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로 올라가면 거기서도 다시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 똑같은 논의 절차를 거쳐서 법사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통과되면
다시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로 넘어오게 되고요. 거기서 통과된 법안이 이제 본회의장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 절차가 있기 전에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법안이다. 왜냐면 내가 법사위나 국방위가 아니라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람이면 이 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지만 또 다음에 절차가 있잖아요. 요즘 나온 것처럼 이것이 국회가 통과시키면 바로 법이 성안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은 기본적으로 정부로 이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닌 경우는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뚝딱 문구 몇 개를 정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실제 많은 고민과 다양한 입장들,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만의 단순한 생각으로 날치기만이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입장들이 반영되고, 그 안에서 또 관계자들이 오셔서 공청회를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걸 개별 의원이 할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 안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국회의 법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느라고 채팅창을 좀 못 봤는데 채팅창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 예. 하여튼 뭐 채팅에 여러가지 의견을 주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괜히 서로를 비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 들여서 이곳에 와서 또 그런 글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슬픈 일 아니십니까? 예. 그래도 기왕 댓글을 남기러 오셨으니까요. 듣다 보면 안 듣고 싶어도 계속 제 방송을 듣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1714님, 순천시 주암이 고향입니다. 어이구, 지역에 많은 얘기들 해주시고요. 예. 여튼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법안의 입법의 권한, 법을 만드는 입법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사실은 국회 여야의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대부분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수반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부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게 되면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고, 또 정부도 본인들이 예산 수반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3년 반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반대하는 법이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전례를 깼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6.25 때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이제 보상 문제와 관련한 건데, 6.25 때 이제 국군조직법상에 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규군도 정규군이 있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법에 따라서 보훈 대상을 받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도의원군으로 끌려가서 학생이거나 나이가 어린 상태로 전쟁에 참가한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혹은 유엔군이나 미군의 그 적을 두고 있어서 그때 이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좀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의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들은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었고, 근데 정부는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 돈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그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매달 뭐 연금처럼 보온 기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일시금으로 보상금 쪽으로 위로금 쪽으로 1,000만원의 돈을 지원해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전례들도 뭐 백골부대가 백골병당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 그렇게 보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당시에 미군 부대나 이렇게 참여됐던 분들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법안이었는데, 정부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제가 속기록에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저희 당의 간사이시기도 한 윤우덕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간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얘기를 다 나누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차관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통상 정부가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음 법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반대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새누리당의 한 의원께서, 한기호 의원께서 아니다, 나는 이 법안이 찬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는 여야의 각자 의원들이 나도 찬성한다, 이 법안에 찬성한다, 법안을 통과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윤우덕 간사가 그러면 이 법안은 통과된 걸로 하겠다 라고 해서 두드렸죠, 망치를.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원을 이제 좀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의 측면을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관례화돼야 될 것 같아요. 국회가 여야의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이게 옳은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정부가 예산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또 정부의 몫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런 예산이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생기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예산을 하려고 하면 다른 예산이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쉽지 않지만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총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들이 있고, 국방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37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예산이 4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2, 3조 정도가 증가할 수 있는 폭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경제 규모가 발전하니까 세금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충분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식의 문제로서 가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오늘의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계속 제 얘기만 떠들어서 댓글에 좀 올라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25분 방송을 했는데 추천 억수로 받는 1위 방송, 그게 광고가 안 나오네요. 예. 여러분들이 추천을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예. 저에게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하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한 해 예산을 분배하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국회 안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따로 설치하게 되고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로 가기 전에 기존의 상임위원회,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법안심사소위원회처럼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각각의 상임위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각 상임위가 예결산을 올려주면 그것이 국회 전체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산을 결산하고 심사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의 편성의 권한은 정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짜오게 되면 그것을 일정 정도 이제 그 삭감시키거나 조정하는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게 되는 것이고, 국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실행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의 편성 권한이 전체 다 국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을 실행하는 일만 하는 서비스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부가 거의 국회 위에서 군림하는 제도, 요즘 뭐 유승민 원내대표의 상황을 보시면 잘 아시겠잖아요. 예. 남양주시 마석에 사시는 조각가이신 분, 심리전단이 민간활동도 하는지요? 인근 주점에서 심리전단이라는 인원들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이들인지 싶습니다. 이들이 민간활동에도 관여하는지요? 제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심리전단의 요원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심리전단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건 이미 심리전단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국정원 요원이다 혹은 뭐 어떤 심리전단 요원이다 라고 술집에서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 공무원 연금 개혁에 왜 국회의원 연금은 개혁을 안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은 연금이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헌정의 육성법으로, 현정의 지원법으로 나오는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19대 국회부터는 다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뭐 그 개혁이라고 하면 그렇게 개혁되어 있습니다. 예. 술 마시고 내가 요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체로 요원으로서의 자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참전 영사자들의 보훈 혜택은 유가족들이 승계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상속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받고 계십니다. 예. 한 달에 120만원씩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19대 국회부터는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라고, 그 연금이라고 하는 건요. 예. 그러게요. 은표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감기라고 하긴 좀 그런데 목 기침이 이게 잘 낫지가 않네요. 그 도라지 뭐 그것도 좀 먹어보고 약도 좀 먹고 그러는데 쉽게 잘 낫질 않아서. 예. 안녕 나라님 댓글을, 본인 댓글 안 읽어보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세요. 예. 아, 더덕이 좋나요? 흡연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는 피지 않고 술은 좀 먹고요. 예. 무즙을, 생무즙을 갈아 먹어요? 비례대표는 법적으로 뭐 한 번만 할 수 있다, 한 번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비례대표는 뭐 연속해서 두 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예, 망부님 방송에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참 많으시죠. 예. 감사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역에 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쨌든 지역에도 오랜 기간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통이 아직 안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로 있고, 그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까지 하면 전 군에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정도면은 거의 다 새 수통을 가지고 군 부대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진도가 나갔고 수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민어 먹는 모임에 가지 못했고요. 어제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 한 30명 정도 의원들이 모임에 가셨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는 제 국회 국방위원회 같이 상임위에 있으신데, 상임위에 오셔서 본인이 관심 있었던 이지스함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것들도 질의도 정상적으로 다 하시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걸로 보였습니다. 예. 저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만큼 해군의 힘이 중요한데 예산 편성이 너무 대부분 육군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또 군 장교 자리나 군 간부 자리도 거의 육군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원 자체가 육군이 현재는 그냥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군의 예산 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요즘 들어서는 해군과 공군의 예산들도 꽤 많은 비율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신규 무기 도입하는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 등에 있어서는 해군 사업과 공군 사업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많은 예산의 배정과 배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 사무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민원인의 날이라고 하는 민원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됐든지 간에 이런 고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매주 수요일 순천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있으면 제가 해결하고, 또 다른 의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른 의원과 연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순천 사무실은 순천시 연향동에 연향동 하이마트 옆에 있습니다. 언제든 오며 가며 좀 들려주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언제나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상주하고 있으니까 들리시는 길에 한 번씩 수고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예, 오늘 안가에서 녹화가 있고요. 오늘 8시에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 공개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8시에 홍대 인근에 있는 안가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32-5번 2층이라고 하네요. 썬0416님 항상 이렇게 매니저 역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저녁 8시에 함께 와주시면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을 직접 들으실 수 있고, 또 참여한 의원들과 이야기도 직접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건물 이름이라기보다요, 식당의 상호가 안가라고 하는 상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건 아프리카 방송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홍보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여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공지사항 나오고 있는 것처럼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통해서
민주레터라는 아이디로 친구 신청을 해주시면 방송을 시작할 때나 혹은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할 때 그 단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톡방은 제가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단톡방에 같이 이렇게 모셔놨고요. 텔레그램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에 방을 만들어서 할 테니까요. 나는 왜 안 들어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을 조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8시 방송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녁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녁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 민주레터입니다. MINJULETTER 이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관심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8시에 녹음하는 그 방송은 팟짱을 통해서 헷갈려. 팟빵. 예. 팟빵을 통해서 목요일날 저녁에는 음성 파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영상 파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위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로 바로 보시는 것은 순위 집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운로드를 꼭 받아주셔야 순위 집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해에 1위를 했던 방송인데 두 번째 했는데 계속 순위가 떨어지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후기에도 꼭 글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후기는 어떻게 남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떻게 남겨야 됩니까? 편파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예. 후기를 남기실 때는 편파적으로 김광진이 정말 잘하더라. 김광진 아니면 안 되겠다. 김광진이 있어서 이 방송이 유지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꼭 올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